안녕하세요.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나눌 거예요.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뭐가 좋은지. 예, 많이들 물으시더라고요. 공동명의하고 단독명의. 그래서 이 부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단독명의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보통 신혼부부가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공동명의를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세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가끔 이제 이 계약을 하는데, 이혼에 관한 거를 또 여기다 염두에 두기도 해요. 아, 혹시 이혼하게 되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 그 판례상으로 보면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그때 전부 다 분할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독명의로 돼 있다고 이게 분할이 안 되고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분할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이제 오해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혼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월세를 갖다가 공동 명의로 하기를 원하면서, 아니죠, 단독 명의로 하기를 원하면서 남편분이 한번 이혼에 대한 슬쩍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블로그에 내가 잘 써놓긴 했는데 사실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결국 그 부부가 이혼을 했냐? 아니요.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순간 불쑥해가지고 이혼하는 감정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진짜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고요. 예,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부부라는 거는 참, 참 큰 인연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잠깐 삼천포로 샜는데, 예, 공동명의가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그 장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절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취득세랑 재산세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서 또는 추가로 매수할 경우에 대비해서 종부세를 아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종부세를 아끼면 종합부동산세를 아끼게 됨으로써 이제 좀 그 상황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기존에 6억이었잖아요. 6억이 한 가구당이 아니라 한 1인당이었어요. 그게 예전엔 처음엔 가구당이었는데 위헌 판결이 나면서 1인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1인이 그 6억까지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6억 6억에서 12억까지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종부세가 가장 유리하다고 해서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죠. 차등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양도 차익을 1억을 받았다면 5천씩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천으로 누진이 줄어들어요. 1억으로 할 때는 누진율이 높다가 비율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위험부담 해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말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집까지 이제 담보가 잡혀가지고 송두리째 이렇게 뺏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아내 것은 지킬 수가 있어요. 남편 거는 이렇게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2분의 1로 해서 나중에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좀 득이 됩니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알아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혼자 임대차 계약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명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를 만약 전세를 주거나 이럴 때 혼자서 계약을 못하고 한 분이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시거나 아니면 그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한 분이 51%, 다른 한 분이 49%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과반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51% 지분권자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2분의 1로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할 경우,
매매를 할 경우에는 두 분이 전부 오셔야 돼요.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아요. 한 분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면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공동명의가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단독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더 절세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또 있기도 해요. 그건 이제 중개사분들의 역량에 따라 좋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개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서 사실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사분들이 다른 전문가가 아니라 중개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분 상담을 해서 10분 이용하는 게 중개사들을 잘 이용하는 게 고객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동명의에 대해서 장단점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